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라. 소형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기 소유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 노후 대비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단독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하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낡은 단독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한 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대지 면적 14평, 연면적 25평, 2층짜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이 끝나면 연면적 36평 규모의 3층짜리 주택으로 바뀐다. 원래 이 주택은 1층은 상가, 2층은 집주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리모델링 후 1층과 2층은 임대하고 3층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16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간 활용을 높여 임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 단독주택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단독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은 1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16년 1월 428만 원에서 3월 428만 3천 원, 5월 428만 원에서 8만 8천 원, 7월 430만에서 1만 9천 원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단독주택을 매입하려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 데 드는 비용은 평소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기준으로 주택 구입 비용은 평균 2억 8천만 원, 첫 구입 시 수리비 8천만 원, 증축, 인테리어 비용 1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주택 구입 비용의 경우 건물이 낡을 경우 대지 비용만 계산한다. 평균 거래가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지만 주요 상권에 가까운 곳은 단독주택 거래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는다. 단독 리모델링 임대사업 주의할 점. 임대료 상승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임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무턱대고 접근했다가는 임대 수익은커녕 투자 비용만 날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임대 수익률 검증 없이 무리하게 단독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비용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은 수급 상황 분석과 수익률 검증이 기본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3. 집주인 임대 주택사업이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주택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이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란 집주인이 노후화된 집을 리모델링하여 대학, 독거노인들에게 시세 이하의 저렴 가격에 임대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를 불러줘 집주인이 자신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대수선 내 임대주택
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순위 대학생, 독거노인이며 2순위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다.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최대 20년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한편 집주인이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7년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의 개량자금 지원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량자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리는 연 1.5%에서 2.5%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017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500가구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LH 청약센터 주거복지 분양정보나 LH콜 1600의 1004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집주인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 집주인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란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LH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 50 내지 85%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매입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30% 이루어진다. 나머지 주택 매입비는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 주택 매입비의 20%만 있어도 공동주택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 매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수자를 구하고자 그의 매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 관리를 맡은 LH는 시세 50에서 85% 수준의 책정된 월세의 융자 상환금과 월세 수익의 5% 위탁관리비를 차감한 만큼의 확정 수익으로 산정하여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 확정 수익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는 LH가 부담한다. 집주인이 매입 임대 사업을 원룸과 가족형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원룸형은 사회초년생, 독거노인, 대학생, 대학원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을 공급하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가족형은 도시생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고 LH가 임대 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 시점부터 준공 후 30년 해당하는 주택 사용연한이 다할 때까지이다. 또한 집주인이 대수선을 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의 전세 대출만 가능해 이자 부담이 컸다. 매입 임대주택이 입주 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최저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2016년 6,400가구 약 2억 원 가량을 지원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경감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출 상담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국가 국토관리부 콜 1599에 1번에 문의하면 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 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가 맡은 집주인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 수익을 받는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 주택에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료와 융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4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늘리기로 하였다. 먼저 기존의 신축이나 매입에 한정된 지원은 2017년에도 도배나 난방공사 등 집을 수리하는 것까지 사업 유형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임대주택 전체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때 집주인이 받게 되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 늘리기로 하였다. 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을 50 이하로 확대하여 투룸 건축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LH가 전담해온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민간업체 진출도 허용된다. 민간업체 집주인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4. 사회임대주택이란 지자체 단체가 주 땅과 건물을 빌려주면 비영리 성격인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선발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뉴스데이 절충안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다. 일종의 민간협동사업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임대료 상승은 공공임대나 뉴스데이와 같이 연 5% 이하이다. 사회임대주택 관련 일부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사회 임대주택 사업자는 국가, 지자체, 민간 기관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우선권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 모델처럼 시세의 80% 이하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짧으면 6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건설연가 매입형 사회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거주기간의 최대 30년이고 빈 건물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사회 임대주택에는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급주택의 공급 대상 기준은 무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2인 가구는 100%로 규정했고 10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명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관심 증가. 전월세 급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과 입주 자격 및 선정 요령을 알고 싶어 수익료를 내고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강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에 유리한 지역관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아이를 가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당첨 확률이 높은 노인들은 세대주로 내세우거나 근로소득이 높은 세대원을 빼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국민임대주택 들어가 공공임대아파트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알자. 행복주택이란 도심, 철도부지, 휴지 등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젊은층 80%, 노년층, 주거 취약계층 20% 비율로 입주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내지 80%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2016년 첫 행복주택 당첨자 82%가 청년층. 2016년 6월 전국 23곳 행복주택 18,800호 입주자 모집 중 1차로 서울, 인천 등 4곳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서울 과자역 362호, 서울 장남 48호, 인천 주안역 140호, 대구 혁신도시 1088호에서 입주자 1638명을 모집한 결과 2만 3천여 명이 신청하였다. 서울 과자역의 경우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입주 당첨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장년층이 82%고 고령자 등은 18%였다. 현연층은 평균 연령이 26세이고 84%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입주자의 평균 연령이 31.5세에서 30.3세로 낮아졌다. 혼인기간도 17개월에서 7개월로 짧아졌다. 실제로 신혼부부 당첨자 중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하려는
비신혼부부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되기 때문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하는 청년층 등이 주된 수혜계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무주택과 자산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아는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또한 자산 기준은 자동차, 부동산만 해당되며 금융자산 등 다른 형태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무주택 기준은 사회초년생은 당초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대부분 부모님인 경우가 많고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도 당초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원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소득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만 원을 기준으로 계층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100% 이하, 80% 이하, 120% 이하로 적용된다. 자산 기준은 대학생,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산단 근로자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준용한다. 셋째, 거주기간은 경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계층의 거주기간은 2년 이내, 노인,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행복주택 지역 기준 행복주택의 지역 기준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란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나 대학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서울시, 광역시, 포항, 또 구내 소재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 지역의 의미에 해당하는 지역에 맞닿아 있는 시, 군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행복주택 신청의 지역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이다. 즉,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소재지 및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행복주택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이 아니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정부는 인터넷으로 행복주택 입주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행복주택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학단지 근로자 등 6개 행복주택 입주 대상 계층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 여부, 소득, 자산 기준 등 입주 기준 등의 질문에 답하면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상세 결과 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준다.
6. 돈되는 뉴스테이를 정보를 찾아라. 뉴스테이란 민간 기업이 도심에 공급하는 민간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뉴스테이는 임대기간이 8년이며 임대 8년 후 이를 분양할 수 있다. 정부는 뉴스테이를 100가구 이상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택지,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뉴스테이는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던 공급 임대 아파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민간주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 저리 금융지원,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뉴스테이의 장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할 수 있으며 중산층에게 주거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반대로 단점은 민간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으며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 수도권서 인기 좋은 뉴스테이. 국토부가 2016년 8월 하정시 뉴스테이 단지 3곳 2,514가구와 인근 일반 분양단지 1,049가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뉴스테이 단지의 20대 입주 비중은 15.7%인 39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분양단지의 20대 비중의 7.9%인 83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30대의 뉴스테이 입주 비율은 36.6%로 일반 분양 비율 27.3%보다 9.3% 높았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난 후에 분양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나 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폭이 넓다는 점도 청년층의 기호에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뉴스테이 정책. 정부는 전월세 대란의 해결책으로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용적률, 저리응자, 인허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대신 8년간 의무 임대와 연간 5% 임대율 상승 제한을 받는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제점이 나타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가단 임대료 문제이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대림동 뉴스테이는 37제곱미터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106만원, 신당동 뉴스테이는 59평형 경우에 임대료가 1억원에 월 임대료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아무리 민간 임대주택이라 하지만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는 중산층에게 부담이 된다.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입주 초기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는 대신 재계약 기간은 연간 5% 이내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입주 초기에는 임대료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 재계약 이후 연간 5%로 통제하는 상승분을 선반영하여 100만원 넘는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 초기 임대료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변 시세의 70 내지 80% 선으로 통제하여 과도한 임대료가 책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8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에게 지나친 특혜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저리융자, 용적률, 인허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공급한 뒤 8년간 임대 의무 후 매각하여 기업들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8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 초기부터 8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자기가 살던 뉴스테이를 분양받을 경우 가치 상승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소한 30% 혜택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분양되는 상품의 형태도 너무 단순하다. 기업들이 수익성만 찾다 보니 8년간 임대 의무 후 분양할 수 있는 소형 위주의 아파트만 공급하는 현실이다. 상품도 다양하고 임대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다세대 연립 타운하우스도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하여 수요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급평형도 30 내지 40평형대 중대형이 다양화하고 있다. 의무 기간도 8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등 다양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한다. 뉴스테이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과도한 임대료 문제, 기업가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문제, 상품의 구성 문제 등은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고 뉴스테이라는 상품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가 전월세 대란으로 고민받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료 10% 저렴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 운영하는 뉴스테이 주택이다. 즉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 기업 등이 공급하는 뉴스테이 주택이나 사회적 주체가 부동산 투자,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산관리 회사 등과 손잡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해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 모집이 완료되면 입주자들끼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존 사회적 주체가 보유한 리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공급 주체가 비영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존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10%가량 저렴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주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공급 임대 운영을 맡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지축지구 A1-5 블록과 남양주시 별내지구 B-7 블록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를 각각 530가구와 490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0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연휴군요.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